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최근에 학폭을 다룬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핫했죠. 여러분도 보셨나요? 거기서 우리 달링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씬, 가해자들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장면 기억나세요? 재준이가 연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재준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남편한테 얘기했어? 너 편 안 들 거 아니까는 동은 얘기 못한 거지? 난 다 알지만 네 곁에 쭉 있었어.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준이가 너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 알면서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지고지순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재준이에게 있어서 그 상대방의 그 어두운 과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거쳐가게 될 만한 그런 사고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죠.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인간성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덕성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준이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의 인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본인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도덕성보다도 우선시되는 가치가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죠. 연진이는 되게 예쁜 자기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재준이에게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쭉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준이가 사랑을 고백하는 시점은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연진이가 자기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인 거죠. 그래서 재준이 얘기하잖아요. 나 예술이 아빠 시켜줘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말의 이면의 가치를 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재준이에게 사람을 보는 관점은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랑 걸맞는지 이런 자기 우월감하고 관계가 있을 뿐이라서 도덕성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과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게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데 도덕심은 어떤 이해관계를 떠난 공평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 공감, 이런 인간의 고귀한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인에게도 연민심이 없어요. 내 연인의 인간성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나의 연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취약해지는 순간에 내가 버려지게 되죠. 그 상처는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재준의 사랑력을 볼 수 있는데요. 연인이 정말 궁지에 몰려있을 때 재준이는 그 순간에 딱 자기 이게 관점에서만 머리를 굴리는 게 이 장면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때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디오방에 같이 있었잖아. 야한 영화 되게 많이 봤었는데 연진이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말하니까 그래, 우리가 그날도 되게 야했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의 이면에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야한 사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소리를 만든 그런 사이야, 그냥 그것뿐이에요. 연진이를 보호하겠다거나 연진이를 좀 도와주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1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나루들은 이렇게 굉장히 차갑습니다. 연진이 감옥에 가더라도 예솔이는 데려와야지, 이런 목적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진의 시어머니를 연진이랑 얘기도 안 하고 불러내서 예솔이 친부가 자기다 이렇게 폭로를 그냥 해버리죠. 수십 년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 자기 목적에 그냥 꽂혀버리면 전혀 배려하지 않고 바닥으로 내리꽂아버릴 수 있는 게 재준이 같은 나르입니다. 그럼 재준이는 왜 갑자기 그럼 사랑 고백을 했을까? 자기 핏줄이 있다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 꽃그림을 갑자기 그리게 한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 꽃그림이 있어요. 그 자기만의 어떤 되게 이상화된 상상을 펼치면서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겠다. 거기에 딱 그냥 꽂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릿속은 몹시 신나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연진이랑 예솔이랑 자기 곁에 두면 그림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거는 아마도 사랑일 거야. 자기 환상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도취된 그 감정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나르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자기가 그린 자기만의 꽃밭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찍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추길 바라죠. 망나니 칼춤이든 뭐든. 그러고 보니 그걸 해준 사람을 가진 사람은 동훈이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나르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머릿속에 자기만의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넌 이럴 거야, 그치?
아니라고? 그럴 리가. 안 되면 되게 해봐.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요. 연진에게도 그냥 이혼하라고 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의 그 자기 중심성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재준이는 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명호나 혜정이가 친구인데도 갑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도영 같은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가끔 나타나면 아주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지독한 열등감이 좀 끈적하게 깔려있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내 열등감을 피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확인하는 이런 심리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은 존경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조건 없이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일단은 나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거나 즐거움을 줘야 한다. 이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주는 전제가 있네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자기 자식은 미니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삼촌 지금 결심했어. 우리 예솔이 지켜주기로 라고 하지만은 예솔이를 가지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배려를 기반으로 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게 나르인 거죠. 연진이가 도영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솔이 곁에서 계속 질척거리면서 자기 아이로 만들려는 거를 포기하지 않죠.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뇌입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자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나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었거든요. 근데 내가 잘났어, 나 좀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절대 나르가 아니에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9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가 해당돼야지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진단받는 거거든요. 내가 나르인지 좀 걱정되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9가지 진단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아주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또 아름다움, 어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되게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상위층 사람만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만 어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요구합니다. 5번째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난 되게 스페셜해. 그래서 스페셜하게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6번째는 대인관계가 되게 착취적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7번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저는 이 글로리에서 일진들의 대화 장면을 보면 너무 재밌었는데 다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타인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흔히 타인을 굉장히 질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를 대해서 찍는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높아심에서 좀 전문적인 말씀 드렸고요. 나르시시스트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칼처럼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도 어쩌면은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깊은 애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사랑을 할 때는 분명히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들, 착취적인 태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막 타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자기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막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실망하거나 엄청 화를 내거나 이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굉장히 요구하고 강요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나르시시스트하고 연애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면들이나 착취적인 면들이 보일 때 그거를 서로 알아차리고 서로 경계하고 계속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르가 만약에 이런 건강한 연인과 연애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간다면 나르도 결국은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현대사회에 나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나르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신의 외모도 굉장히 잘 꾸미고
상대방을 현혹하는 그런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그런 말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몹시 치명적이다. 근데 왠지 내가 계속 상처를 받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면면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달링의 사랑력을 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